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5강 간절한 그리움이라는 주제로 고향과 향수 두 작품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작품은 모두 정지용 시인의 작품인데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요소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작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감각적인 표현의 사용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자, 감각적 표현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미지, 즉 다양한 심상이 나타난다.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과 같은 다양한 심상을 사용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특징으로는 향토적인 정서가 드러난다라는 것인데, 자, 향토적이다라는 것은 고향에 대한 느낌 혹은 시골의 정취가 느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 작품에서는 시인이 자신의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특징으로는 순 우리말의 사용이 많다라는 점을 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특징을 기억하면서 고향이라는 작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향에 돌아와도 그리던 고향은 아니러뇨. 산꿩이 알을 품고 뻐꾸기 제철에 울건만 마음은 제 고향 지니지 않고 먼 항구로 떠도는 구름. 오늘도 매 끝에 홀로 오르니 흰점꽃이 인정스레 웃고 어린 시절에 불던 풀피리 소리 아니 나고 메마른 입술에 쓰디쓰다. 고향에 돌아와도 그리던 하늘만이 노푸르구나. 지금 이 시의 시적 화자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면 아마 객지에 나가 있다가 내가 그리던 고향에 돌아온 그런 상황인 것 같죠. 자, 1년을 보면 자, 1년을 보면 고향에 돌아와도라고 해서 고향을 어떻게 하고 있어? 고향을 반복하고 있죠. 자, 반복을 하게 되면 얻을 수 있는 효과 두 가지는 반드시 묶어서 기억을 하라고 했어. 첫 번째는 반복이 되니까 당연히 운율을 형성한다. 자,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세 번 끊어 읽기 때문에 몇 음보, 그치? 3음보의 음보율을 느낄 수가 있다. 그 다음 두 번째 특징으로는 의미를 강조한다라는 것인데, 이 고향이라는 대상은 내가 간절히 그리워하던 대상이니까 어떤 정서, 그치? 간절한 그리움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 다음 이행으로 가서 내가 그리던 고향에 왔는데 막상 오니까 그 고향이 아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는 영탄적인 어조가 나타나는데 일단 영탄이라는 것은 자신의 감정을 더 깊고 진하게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자신의 어떤 감정, 어떤 정서를 더 진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영탄적인 어조를 사용했을까 생각해 보시면 내가 그리워하던 고향에 왔는데 막상 오니까 내가 그리워하던 고향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오는 실망감이 주된 정서다라는 것을 파악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연으로 가서 산꿩이 알을 품고 뻐꾸기 제철에 울건만. 자, 여기서 산꿩과 뻐꾸기는 빨간색으로 네모 표시를 하겠습니다. 자, 얘네들은 여전히 알을 품고 또 여전히 제철의 울음을 울고 있다. 그래서 변함없는 고향의 모습을 나타내는 자연물들이구나 라는 것을 반드시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3년으로 가서 마음은 제 고향 지니지 않고 먼 항구로 떠도는 구름. 자, 여기서는 한 가지 표현 방법을 살펴봐야 되는데 첫 번째, 자, 이 마음을 지금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 자, 마음은 제 고향을 지니지 않고 먼 항구로 떠도는 구름이라고 표현을 했어. 그러니까 마음은 무엇이다? 자, 구름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A는 B이다의 형식으로 빗대어 표현하는 방법은 은근하게 빗대어 표현하는 은유법이 되겠죠. 자, 비유법에서 내가 표현하려는 대상은 원관념이라고 하고 이 원관념을 보조해주는 관념을 보조관념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내 마음을 표현하려고 하는 거니까 당연히 마음이 원관념이 되겠죠. 자,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자, 고향이라는 대상은 일반적으로는 그 마음에 위안을 주고 또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는 곳인데 자, 여기서 이 마음 누구의 마음이야?
그치. 시적 화자의 마음은 이 고향을 어떻게 하고 있어? 지니지 않고 있고 무엇으로 표현을 하고 있지? 구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으니까 구름의 속성을 잘 생각해 보면 어느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정처 없이 떠도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 마음에 지금 나는 이 고향에 대해서 나는 지금 이미 마음이 있다 없다. 자, 없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 사연으로 가서 오늘도 매 끝에 홀로 오르니 흰점꽃이 인정스레 웃고. 자, 매라는 것은 산이죠, 산. 자, 산인데 내가 산에 오르니까 이 흰점꽃 역시 변함없는 자연물이 나를 어떻게 하고 있어? 반기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여전히 자연은 변했다 안 변했다. 그치? 변하지 않았다. 자, 그런데 나를 보면서 웃고 있다. 꽃이 웃고 있네.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처럼 표현하고 있으니까 무슨 표현 방법? 그치? 의인법이 사용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적어 놓으시고 그 다음 오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린 시절에 불던 풀피리 소리 안이 나고 메마른 입술에 쓰디 쓰다. 자, 어린 시절에는 산에 올라서 이렇게 풀피리를 불었네. 그런데 지금 성인이 되어가지고 오랜만에 고향에 돌아오니까 그 소리가 지금 안이 나고 있어. 오히려 지금 내 입술에 그 맛이 어떻다. 쓰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왜 쓰다라고 굳이 표현을 했을까? 자, 여기서는 미각적 심상을 활용하고 있는데 이런 쓰디 쓰다라는 미각적 심상을 통해서 마음의 고향을 상실한 거죠. 마음의 고향 상실로 인해서 어떤 감정, 씁쓸한 감정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씁쓸한 감정을 이런 심상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연으로 가서 고향에 돌아와도 그리던 하늘만이 노푸르구나. 자, 여기서 역시 하늘은 여전히 어때? 여전히 높고 푸르죠. 그러니까 변함없는 자연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자, 그런데 이 하늘이 높다라는 것은 지금 화자와의 거리감이 강조가 되고 있는데 이 거리감을 통해서 화자가 지금 마음의 고향을 상실한 것에 대한 그 상실감을 강조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정리됐습니까? 자, 그러면 오른쪽에 여기 형식적인 특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작품을 보니까 1년, 첫 번째 연하고 마지막 연의 구조가 어때? 그죠? 비슷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런 시상 전개 방식을 수미상관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행과 마지막 행 혹은 첫 번째 연과 마지막 연의 구조가 같을 때 수미상관의 시상 전개 방식이 사용이 됐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수미상관의 시상 전개 방식을 사용하게 되면 얻을 수 있는 효과 이렇게 네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당연히 반복이 되니까 운율을 형성하게 되고 또 반복이 되니까 의미를 강조하게 되고 처음과 끝의 구조가 같기 때문에 형태적인 안정감도 역시 줄 수가 있고 작품을 다 읽고 나서 마음속에 가시지 않는 진한 감정 같은 것들을 여운이라고 하는데 수미상관을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 여운을 형성한다라는 것까지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역시 각 연을 두 개의 행으로 배치를 해서 형태적인 안정감 혹은 통일감을 주고 있고 리듬감을 역시 형성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각행은 삼음보의 율격을 느낄 수가 있고 그 다음 4번 다섯 번째 연의 첫 행을 보면 어린 시절에 불던 풀피리 소리 아니 나고 라고 해서 대체적으로 삼음보의 율격을 느낄 수가 있지만 이 부분에서는 시인이 의도적으로 운율을 파괴해서 자신의 시적 화자의 어떤 답답함과 안타까운 감정을 강조하고 있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핵심 정리로 넘어가서 자, 갈래는 자유시, 서정시이고 성격은 회고적이고 애상적이다. 자, 회고적이다라는 것은 옛날 일을 돌이켜 생각해 보는 것을 회고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애상적이다라는 것은 슬프거나 혹은 가슴 아픈 이야기를 가슴 아픈 감정을 애상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주제는 돌아온 고향에서 느끼는 상실감을 이야기하고 있고 특징은 첫 번째 수미상관.
수미상관을 통해서 주제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자연의 영원성. 자연은 상꽁도 나왔고 뻐꾸기도 나왔고 흰점꽃, 하늘 이렇게 다양한 자연물이 나왔는데 얘네들은 변했어 안 변했어? 얘네들은 변함이 없었죠. 그런데 나는 어때? 나는 지금 변했어. 그래서 서로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드러내고 있고 그 다음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 자 여기서 쓰디쓰다라는 것은 미각적 심상이었는데 그 전에 풀피리 소리라는 것은 청각적 심상. 이렇게 웃고 있는 모습은 또 시각적 심상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해와 감상으로 넘어가서 이해와 감상은 밑에서 두 번째 줄 먼저 보겠습니다. 화자 자신의 정서와 인식의 변화로 인한 상실감. 일반적으로 고향에 돌아왔을 때 어떤 느끼는 상실감 같은 경우에는 그 사회가 발전하면서 내가 생각했던 고향과 완전히 모습이 달라졌을 때 느끼는 상실감이 일반적인데 이 시의 시적 화자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고향에 돌아왔을 때 자연의 모습은 전혀 변함이 없었지. 그런데 누가 변한 거야? 그치. 시적 화자의 마음이 변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신의 인식의 변화로 인한 상실감이 드러난다라는 점에서 조금 특이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자, 이처럼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처럼 이 시는 2연과 4연의 변함없는 고향의 자연과 3년과 5연에 나타난 변해버린 화자의 마음을 어떻게 하고 있다. 대조하고 있다. 그래서 화자가 느끼는 상실감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라는 것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뒤에 이어지는 향수라는 작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